안녕하십니까. 대방전기통신학원의 이동건입니다. 오늘은 무선설비 실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선설비 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 그 다음에 무선설비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선은 무선설비 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 시험이, 실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 따라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실기를 준비하실 때 내가 어떤 과제 시험을 보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무선설비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보실 거는 무선설비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선설비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기존의 시험 방식에서 조금 변형이 있었는데 크게 변형이 있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변화가 없었고 NCS가 적용이 됐다 해가지고 난이도가 상승이 되고 시험 시간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학원을 다니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 마스터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크게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무선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보냐, 총 3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과제라고 하는데, 1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시게 되고, 8시 30분부터 해서 신분증 검사나 아니면 자리 추첨 등을 통해서 간단한 이 감독위원들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9시부터 1과제 시험을 바로 응시를 하시게 되는데, 1과제는 총 3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작업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서술형 또는 필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테나 공학 공부하실 때 배우셨던 스미스 차트를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이 스미스 차트란 안테나 공학 공부하실 때 스미스 차트는 뭐고, 임피던스 차트가 있고, 어드미턴스 차트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스미스 차트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는 걸로 하고, 스미스 차트라는 과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스미스 차트가 점수가 몇 점으로 되어 있냐, 점수는 총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점. 따라서 스미스 차트, 실제 스미스 차트 용지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실제 스미스 차트 용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하시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나 학원 수업을 받으실 때 스미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볼펜, 샤프, 이런 건 기본적인 준비물인 거고, 우선 수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자가 필요합니다. 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스미스 차트 상에 나와 있는 반사계수 A점이나 P점, 이런 것들을 구한 다음에 반사계수와 L값 또는 C값,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기에는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고학력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 같은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고, 고학력 계산기도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대학교 생활 하실 때 아니면 실생활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원 수업 받으실 때나 시험을 보러 가실 때 반드시 지참을 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차트는 15점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학원에서 배우시면 제가 봤을 때는 5분이면 다 풀어.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게 스미스 차트 용지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보느라 좀 시간이 걸리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20, 30대 젊은 분들이라면 5분 정도면 쉽게 풀 수 있는 시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15점 만점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과제는 회로 설계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회로 설계 과제도 스미스 차트와 마찬가지로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무선 설비,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게 무선 설비 기사잖아. 그래서 무선 설비 기사, 무선 설비에 들어가는 기기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종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기사 등급 기술 자격증 소유자로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알고 있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냐, 이걸 테스트하는 항목인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하틀리 발진 회로를 설계하시오, 또는 뭐 콜피츠 발진 회로를 설계하시오, 또는 뭐 이상형 병렬 발진 회로를 설계하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전자 회로 내용과 좀 많이 겹치는 내용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 때도 조금씩 정리를, 한꺼번에 수업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또 한번 여러분들을 모아서 수업 시간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책에 있다기보다는 제 머릿속과 제 수업용 노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학원 교재, 제가 만든 학원 책에 있는 회로 설계 문제를 공부를 해 주시는데, 우선은 기억하실 게 뭐냐, 회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예를 들어 하틀리 발진 회로면, 하틀리 발진 회로는 TR을 이렇게 그리고 L과 L이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회로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고, 회로를 못 그리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L 값이나 C 값을 구하게 되더라도 전체 15점이 빵점을 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우선 회로도부터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대방학원의 이동건이 알아서 해주겠구나, 알아서 해주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회로라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1과제의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통신망 설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통신망 설계는 뭐냐, 되게 그럴듯한데 우선 배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점. 여러분들이 무선 설비 기사잖아. 그래서 무선 통신망을 설계하기 위한 지식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단답형 또는 서술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단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파의 창에 주파수, 전파의 창에서 얘기하는 주파수의 범위는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 공부하셨던 얼마? 1에서 10GHz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이버시티의 종류를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 따라서 통신망 설계도 마찬가지로, 회로 설계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이 뭐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외워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때마다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배분을 해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거는, 자, 1과제가 15점, 10점, 총 40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점을 전체를 빵점 받으면 60점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제에서 만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과제 중에서 우선 스미스 차트는 이해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 차트는 꼭 미리 공부를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나면 학원 책에 많이 실려 있는, 학원 책에 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많이 수록을 해뒀으니까 요걸 연습을 하시면서 실력을 닦아 두시면 스미스 차트는 무리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회로 설계와 통신망 설계도 가급적이면 제가 정리해 드린 거에서 나오게 되면 그대로 풀어서 답을 쓰신 다음에 점수를 먹게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선 스미스 차트라도 꼭 점수를 받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 제가 알아서 해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스미스 차트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과제, 두 번째라고 해야 될지 세 번째라고 해야 될지는 뭐 어쨌든 두 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안 적었는데 총 40점으로 되어 있고, 보통 시험장마다 스타트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종료 시간은, 시험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시간 동안 3개 과제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두 번째 과제, 회로 조립 및 측정 과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회로를 조립을 하신 다음에 측정을 해서 정상적인 파형을 띄울 수 있냐 없냐. 쉽게 얘기해서 파형이 뜨면 합격인 거고, 안 뜨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조립 및 측정이 몇 점이 배분이 되어 있냐면 4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40점. 자, 이 회로 조립 및 측정 과제가 무선설비 기사 실기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기사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있는 이 1과제 시험이었고, 바로 회로 조립 및 측정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든 산업기사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로 조립 및 측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사하고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서로 뭐 시험을 보는 회로는 다르지만, 회로도 난이도는 기사가 조금 높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회로 조립 및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회로 조립이 돼야겠죠. 그래서 학원 수업에서 회로 조립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해 드릴 거고, 그 이론적으로 배우시고 나면 실제 회로를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에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을 한 다음에 하고 나면 제가 뭘 가르쳐 드리겠어요? 조립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나면 바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실습실에 있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원 실습실에 있는 많은 장비들. 물론 이 장비는 시험에서,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어쨌든 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 시험장별로 장비들이 달라요. 전국에 있는 시험장별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학원 실습실에는 각종 시험장에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장을 가시든 아무 자리에나 앉으셔가지고, 장비가 많이 있잖아, 보셨을 때. 그래서 아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실력이 되실 때까지 학원 실습실에서 많은 장비를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 조립이란 뭐냐, 그냥 회로도를 줍니다. 이렇게 회로도를 보통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IC가 7개에서 8개, 9개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뭐 6, 7개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회로 조립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뭐 우선 중점적으로 뭐 날짜별로 진도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꼭 명심하실 거는 회로 조립의 경우에는 못하게 되면 우선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로 조립 및 측정이 2시간 45분입니다. 2시간 45분으로 시험 시간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2시간 45분 동안 조립을 하라, 이게 아니라 2시간 45분 동안 주어진 문제의 회로를 조립을 하신 다음에 측정을 하고 감독위원에게 검사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답안지를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시는 방법까지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쓰는 거다, 모범 답안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모든 시험 시간이 2시간 45분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연장 시간이라는 게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 연장 시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 45분 안에 답을 다 써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점수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 답안지를 보고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연습도 학원에서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답을 쓰는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교재에 제가 모범 답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빈 답안지까지 많이 수록을 해 뒀으니까 학원 교재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실력을 배양하시면 되겠고, 자, 회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브레드보드는 가급적이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공간을 넓게 구현을 해서 조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브레드보드. 자, 그 다음에 전선에 피복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스트리퍼. 자, 이 스트리퍼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무선설비 기사, 산업기사가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사용을 하는 전선의 경우에는 0.6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퍼가 0.6mm 전선을 깔 수 있는 스트리퍼면 되겠습니다.
스트리퍼가 편하잖아요. 니퍼보다는. 니퍼로 까게 되면 또 뭐 섬세하게 까고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스트리퍼로 피복을 벗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는 왜 필요하냐? 굳이 뭐 내가 뭐 나사를 끼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일자 드라이버가 왜 필요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부품 중에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VR을 조정을 할 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VR이 있는 반면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 조그마한 거 요것도 하나 지참을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테스터기. 이 테스터기의 경우에는 주로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저항, 여러분들이 조립 받으신 이 저항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테스터기는 가급적이면 지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항값 읽고 이런 것들이 느리신 분들,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저항이 잘 안 보이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테스터기까지 지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에 회로 조립 및 측정 과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공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러 가실 때 본인이 수험자가 지참해야 될 목록이 되겠습니다. 안 들고 가면 없으니까 시험을 못 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이 공구는 꼭 들고 다니셔야겠고, 뭐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학원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회로 조립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제가 더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이름이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합니다. 자, 이 스펙트럼 분석기란 감독위원이 임의로 신호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임의의 주파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어디로? 이 스펙트럼 분석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감독관이 얼마를 넣었는지를 모르잖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얼마의 주파수를 입력했는지를 찾아내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고조파도 찾아야 되고, 뭐 dBm도 측정을 해야 되고, 감쇄량도 찾아야 되긴 한데,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스펙트럼 분석기 과제도 있다. 요거는 임의의 주파수를 찾는 시험이 되는구나.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로 조립을 하시고 있으면 등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주로 1번부터 나갑니다. 1번부터 한 명씩 스펙트럼 분석기를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점수도 20점.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점으로 되어 있고 개인당 20분을 할당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1고조파 찾는 시험은 10분입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1고조파 주파수를 못 찾으면 스펙트럼 분석기 다음 과제를 못 하게 되는데, 어쨌든 총 주어진 시간은 20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학원에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트럼 분석기는 어지간하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습을 하고 가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점수를 못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준비물 같은 건 따로 없죠. 스펙트럼 분석기는 그냥 내 손가락과 내 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등번호 순서대로 스펙트럼 분석기를 하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학원에서 연습하시던 대로 스펙트럼 분석기 점수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찾은 주파수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볼펜을 지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기사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무선설비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기사보다 좀 낮은 등급이다 보니 시험 과제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무선설비 산업기사는 크게 2가지 과제로 되어 있는데, 기사에 있는 이 1과제 없이 이 2개 과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제는 회로 조립 및 측정. 이 회로 조립 및 측정이
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점이었지만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70점이 되겠습니다. 70점. 70점이고 시험 시간도 기사보다 좀 더 길어요. 3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3시간 10분인가? 3시간 15분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3시간이 안 걸리죠. 학원에서 연습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1시간 반 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완료를 하십니다. 근데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풀로 이용하셔서 천천히 하시면 늦더라도 3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수만 하시면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0점이라는 점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사 시험에서도 측정, 이 회로 조립 및 측정에서 하나라도 못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미완성을 하시게 되면 실격 처리를 당합니다. 전체가 빵점이 됩니다. 근데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 조립 및 측정에서 하나라도 미완성을 하게 되면 전체가 빵점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준비물은 똑같습니다. 준비물 똑같은데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기사는 일과제가 있기 때문에 9시 시험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일과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 시작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또 기사의 3과제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인데 얘는 점수가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20분인데 우선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회로 조립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 조립을 아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소원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좋은 걸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회로 조립 및 측정을 잘 하시게 됐을 때 60점 이상 받게 되면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오고 혹시나 실수로 답을 잘못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기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점수를 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스펙트럼 분석기를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시험장 가셔서 자신 있게 응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되겠습니다. 회로 조립 및 측정. 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회로 조립 및 측정은 못하게 되면 실격이 있게 된다. 실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학원 수업도 우선 회로 조립 및 측정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1회차든 2회차든 4회차든 어쨌든 필기 시험을 치시고 나서 지금처럼 이제 개강을 하게 돼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차트 같은 것들을 조금씩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우선 명심하실 거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학원을 다녀보면 실력들은 똑같아요. 자기가 선생님 저는 전작가도 아니고 정보통신과도 아니고 이런 회로 조립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어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처음에 스타트 실력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 제가 기초부터 잡아 드리기 때문에 기초를 먼저 다지고 바로 그러니까 기초를 안 가르쳐 드리고 조립을 하세요 하면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수업을 하신 후에 기초 수업을 배우신 후에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 대방어리 이동권만 잘 따라오면 한 방에 다 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이동권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실기시험 날 멋지게 합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이 무선설비 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신 요 준비물들 어쨌든 수업은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저희 학원에서는
동영상 강의로도 제공을 해 드리니까 이걸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예습 복습을 하실 때 동영상 강의를 미리 하셔도 되고,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 오셔서 들으셔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 수업을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의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서 접수가 되겠죠. 실기 원서 접수의 경우에는 선착순이고, 이게 실기시험장은 필기시험장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뭐 필기시험장이라고 하면 서울의 뭐 동도중학교나 아니면 디자인고등학교, 아니면 강원공고, 송파 뭐 이런 서울에 한 3개, 뭐 인천에 하나, 수원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실기시험장의 경우에는 필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장은 또 서울에 2개, 인천에 하나, 뭐 경기도 광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원서 접수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기시험장은 인원 제한이 한 시험장당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 원서 접수를 하시는 날에는 첫날에 반드시 9시에 꼭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해 주시고, 상세한 원서 접수 요령 및 원서 접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원서 접수 전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 원서 접수 날 접수를 잘 해주시고, 실기 원서 접수가 실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기 원서 접수를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테고, 지금 시험이 이렇게 뭐 시행이 되지만 크게 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가장 뭐 어렵다고 하는 건 회로 조립인데, 어쨌든 이것도 하다 보면 뭐 장난감 조립한다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 처음엔 안 되다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가 안 될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점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여기부터 어떻게 수정을 해가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자기 걸로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이 싸움이니까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저의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우선은 과제 설명을 해 드렸고, 상세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차차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세한 내용은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부분은 뭐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릴 거고, 불가능한 부분은 학원을 직접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스케줄 같은 것들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언제부터는 수업을 좀 나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상세한 질문을 하시고 저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내가 이런 시험을 보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